네, 계속해서 세 번째 수업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장내세균 관리법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의 박수경 교수께서 장내세균관리법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세균은 이런 피부, 그리고 폐, 그리고 여성의 질 등 다양한 곳에 서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장 속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입 속에 세균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식도를 거쳐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산 때문에 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장에서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대장에 우리 그 대변을 배출하는 대장에 가장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장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배출시키고 이런 기능은 이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서 병에 걸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장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네. 그래서 장내 세균의 종류는 한 1000종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입속에 700개 있었는데 네. 장에 들어가서 더 늘어. 네, 아이고. 장내 이것도 세균도 억소리 날 네. 거고. 사실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점점 많이 알려져서 뭐 5000종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균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실 다 아직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있고 또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유해균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익균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균을 말하는데 음식을 먹으면 이제 장에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그래서 에너지원을 생성시키고 신진대사를 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 유익균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유산균이에요. 맞아요. 네. 유산균 그렇게 챙겨 먹잖아요. 네, 유산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유산균은 어떤 한 가지 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산이나 젖산을 분비하는 균을 이렇게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제 유명한 균이 락토바실러스 같은 많이 균들이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해균도 당연히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데 유해균은 뭐 대장균, 연쇄상구균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균들은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이제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독소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균이 많으면 이제 장 속에 뭐 약간 거북하다 하는 이런 가벼운 장 불편감부터 심한 감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어제 유해균이 많았나 봐. 막 배가 막 이러더라고요. 잘 때까지도 너무 불편했는데 그러면 유해균을 싹 없애고 유해균만 딱 여기다가 가둬두면 안 될까요? 아니 진짜 배 더부룩하고 막 끓는 소리 네. 나는 게 다 유해균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전부는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아까 입속 세균에서도 들으셨듯이 사실 자연의 섭리가 그런데요. 뭐든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떤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해균이 전혀 없으면 이 유익균이 올바른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져요? 약간 나태해지는 거죠. 네. 이런 이것들이 그리고 진짜, 이제 외부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또 나쁜 세균을 일부 유해균들이 물리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나쁜 사람은 아닐 아유 거고. 여기 인생 철학이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네. 뱃속에 장 다 속에 있네, 장 속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이 중요해서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량의 유해균도 꼭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균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균형을 이루는 게 또 간단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장내 세균의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과도하게 고기 또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걸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유해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균들이 독소를 분비하면 이제 대장의 점막을 자극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유해균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또 다른 유해균이 그거를 이제 먹고 점점 더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균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 정제 탄수화물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얀 흰 쌀밥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정제 탄수화물은 대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분해가 되어서 이 대장에 살고 있는 좋은 균, 유익균들의 먹이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미밥 같이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종류의 음식들이 이제 대장까지 분해되지 않고 잘 도달해서 이제 좋은 유익균들의 먹이로 잘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밥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잘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항생제 장기 복용입니다. 우리가 뭐 병에 걸리면 어느 정도 일정한 항생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많이 복용하게 되면 이게 유해균뿐만 아니고 유익균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아까 그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균형이 깨지고 다양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라든지 뭐 음주, 흡연, 또 기저 질환 그리고 노화까지도 우리 그 장내 세균의 어떤 균형을 깨뜨리게 합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저거는 뭐 우리가 뭐 그래요 스트레스 뭐 그래 그냥 안 받으려고 명상하면 돼요. 근데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술 담배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요? 네. 저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노화가 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화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병이 좀 잘 생기고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약들이 장내 세균에 영향을 또 미쳐서 그렇고요. 그리고 노화 자체가 이제 유익균을 좀 떨어뜨리고 유해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더 고기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 더 줄이고 항생제 되도록이면 먹지 말고 네. 할 게 많다 우리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노화 때문에 어차피 장내 유해균은 늘어나고 유익균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수록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속상하다. 그래도 진짜 잘 지켜야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겨요? 네, 이제 장내 세균에 관한 거다 보니 이제 물론 장에 이제 물론 병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아까 항생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그 유명한 유해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증식하게 되면서 장에 또 심각한 아니, 감염을 항생제를 일으키기도 먹었는데 하고요. 걘 또 증식을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복용하면 그렇게 독하네요.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이제 대장 용종, 그리고 대장암까지도 이런 장내 세균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세균에서 있습니다. 이제 결국 암까지도 간다. 네, 맞습니다. 균을 하찮게 보면 안 되겠군요. 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 질환이 있는 환자군 그리고 없는 환자군의 이제 분변을 채취해서 이렇게 정상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질병마다 특정한 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이런 질병 때문에 균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질병은 그 장내 세균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된 게 아니냐 하고 네.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외국에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가족 그러니까 아직은 병이 없는 그런 가족들의 분변을 채취해서 조금 이제 미생물 균형이 깨진 군 그리고 정상인 군을 쭉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생긴 군이 나중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도 좀 잘 생기더라. 이런 이제 그 불균형이 연구도 먼저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예. 네. 장 말고 또 어떤 거? 네, 그리고 이제 장 말고도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 이것도 뇌질환 네, 얘기죠. 아까도 잠시 들으셨는데 네. 우리가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장하고 뇌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장내 세균에서 분비하는 어떤 대사 물질이나 어떤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결국은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다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뇌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뭐 자폐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뇌전증 같은 질환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장내 세균이 뇌질환이면 치매까지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치매에도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아직 치매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MRI 같은 데에서만 보였던 그런 환자분들의 분변을 채취해서 그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이미 일반인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균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치매 같은 뇌질환도 어떻게 보면 분변 검사는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검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 전에 근데 뇌질환을 예방해야지 뭐. 그래요. 그렇지. 균을 잘 관리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질환 하나가 우리 비만, 그리고 이제 내분비 질환이 있는데 특히 이제 비만인 분들의 분변에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봤는데 이 장내 세균이 특히 그 분비하는 대사 물질이 우리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호르몬과도 연관이 돼 있음이 밝혀졌어요. 뭐 통보균 있다고 네, 그런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비만한데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장내 세균이 더 식욕을 증진시키면서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와. 네. 무섭다. 아 진짜 장 관리 잘해야겠다.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또 혈당을 올리는 데 연관시키는 균도 있어서 당뇨랑도 연관이 있고 또 워낙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관여하다 보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 이런 피부 아토피 질환 여러 면역 질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내 지금 장내 세균이 적절하게 잘 있는지 내가 뭐 열어볼 수 없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세균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특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침이라든지 변으로 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 검사도 좀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보다 좀 쉽게 우리가 파악하려면 대변의 모양을 보면 좋습니다. 대변 모양. 네, 그래서 대변의 모양은 특히 변화가 중요한데요. 네. 내가 평소에는 이제 딱딱하지 않고 바나나 같이 아주 좋은 변을 봤다면 이제 뭐 어느 날은 설사가 심해지고 뭐 어느 날은 이제 대변이 딱딱해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혹시 장내 세균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배앓이가 아니고 네, 만약에 네. 그게 좀 지속. 그럼 원래 조금 딱딱한 사람들이었으면 뭐 그냥 네, 사실은 변화가 없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근데 됩니다. 우리는 네. 평소에 황금 바나나를 유지하는 게 네. 제일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황금 바나나. 또 이게 대변의 모양이 장내 세균뿐만 아니고 뭐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하고도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인자가 사실 복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그럼 어떻게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그렇죠. 네, 중요한 제일 거 두 중요하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주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위산에 강한 균들, 대장까지 잘 내려가서 이제 유익균들의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발음이 조금 다른데 이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는 이제 식이섬유에 많아서 통곡물,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면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는 아무래도 이제 장 속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루에 막 몇 개씩 막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 맞아. 드시고 아니면은 간식처럼 드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고. 달달해서 맛있는 네. 것도 네네. 있구만. 그럼 많이 네.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제 나의 증상이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장내 세균이 워낙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해진 양, 정해진 균의 종류는 없고 내가 먹어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괜찮으면 대부분 아 괜찮습니다. 그래요. 들은 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네. 맞는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많이 네. 먹으면 또 설사한다고 많이 먹지 말라고 또, 네, 또 그러던데. 그래서 그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연말에만 좀 증상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식사가 연말에 바뀌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평소에 장내 세균의 네. 균형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또 보내셨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배가 아파서 꼭 화장실을 가거든요.
지금 제 장 건강이 안 좋은 건가요? 하셨어요. 네, 이 화장실에 간다는 건 사실 장 운동이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장 운동 증가하는 것도 역시 장내 세균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 운동에는 워낙 이제 음식, 장내 세균뿐만 아니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매일 통곡물밥 먹잖아요. 맞아, 맞아. 황금 바나나, 황금 바나나.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 삼성병원 소화기내과의 박수경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